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닛의 유동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AI를 리얼 월드에 적용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느꼈던 어떤 두 가지 직관을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루닛의 연구팀은 AI를 어떤 문제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 좀 짧게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루닛에서 하는 일 중에 첫 번째 예시로서 저희는 이제 AI로 흉부 X선 사진으로부터 조기 폐암을 검출하고요. 또한 유방 촬영술 영상으로부터 조기 유방암을 검출하도록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병리 영상으로부터 암세포와 면역세포 등 다양한 세포들을 다 인식을 하고요.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리고 조직도 종류별로 세그멘테이션을 다 해서 그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가장 적합한 항암제를 추정해주는 그런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희는 이제 방사선 영상으로부터 조기암을 검출하고 또 조직 영상으로부터 암 환자가 특정 항암제에 반응할지 여부를 예측해서 이제 가장 적합한 항암제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리자는 어떤 나름 뚜렷하고 좀 진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응용을 이제 하던 도중에 어떤 한계에 부딪혀 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내부에서 AI 모델을 만들고 또 디플로이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일단 A라는 병원과 공동 연구 계약을 맺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이제 애노테이션을 하고 학습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검증을 해서 AI 모델을 제품으로 만들고요. 그 제품을 데이터 연구 계약을 맺었던 A라는 병원에 그대로 상용화를 하면요. 그 A라는 병원에서는 아주 잘 동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같은 제품을 B라는 병원에 상용화를 했을 때 B라는 병원에서는 그 같은 제품이 잘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제 도메인 시프트가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 리얼월드에서 AI를 적용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딥러닝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왜 그러면 이런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했는가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다양한 이제 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종이 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촬영 장비가 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병원의 목적이 건강검진센터의 목적인지 혹은 중증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목적인지에 따라서도 이제 분포가 달라집니다. 근데 영상에서 암을 찾는 일은요, 굉장히 작은 차이를 기반으로 해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굉장히 작은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분포의 변화에 AI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PA라고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찍으시는 서서 찍는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AP는요, 중증 환자들이 병상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포터블 엑스레이를 가져와서 찍는 엑스레이입니다. 그 누워서 찍는 엑스레이인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보시면은 약간의 영상 퀄리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른쪽 AP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소프트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영상을 찍는지에 따라서도 영상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고요. 또한 이런 중증 환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AP의 분포가 더 많겠죠. 네. 이런 병원의 목적에 따라서도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AI의 성능에 계속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실제로 빨간색 점들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유한 학습 데이터인 빨간색 점들로 모델을 학습을 한 다음에 피처 스페이스에 다른 소스의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했는지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데이터 소스별로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굉장히 상이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비단 의학 도메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자율주행처럼 다른 응용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도메인 시프트의 한계가 AI 산업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기술적으로는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의학에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은 병원 데이터들이 모든 병원에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각 병원도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그동안 연구 개발을 해왔냐면, 여기 1번이라는 병원과 공동 연구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하고,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공동 연구를 합니다. 그럼 또 2번이라는 병원을 찾아서 또 계약을 맺고, 또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병원 바이 병원으로 다 계약을 맺고, 공동 연구 계약을 맺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리얼월드 분포를 따르는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얼월드 분포를 아무리 따르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분포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물음표로 되어 있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분포들은 직접 마주해서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요, 저희는. 그리고 이러한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데이터셋 내에서 최대한 모델을 분포의 변화에 로버스트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의 모델 센트릭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더욱 효율적이고 빠르게 모으고 잘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도 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센트릭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모델 센트릭 어프로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모델이 분포의 변화에 혹은 입력의 어떤 스타일의 변화에 로버스트 하도록 좀 강제하는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 내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를 해왔었고요. 그동안 이런 논문들을 발표를 하면서 그걸 좀 제품에 적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를 했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정말 직접적으로 입력의 작은 변화에 네트워크가 흔들리지 않게끔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피처의 민 벡터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벡터는 그 이미지의 스타일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이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어떤 도메인을 잘 캡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TSNE 플랫이 민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따라서 실제로 플랫을 한 거고요. 보시면은 정말 데이터의 소스에 따라서 이렇게 몰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민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도메인 정보를 잘 인코딩하고 있다라고 일단 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입력 X가 들어오고요. 우리의 목적이 되는 피처 엑스트랙터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입력에 들어갔을 때 이제 피처 Z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 피처로부터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일 정보는 민 벡터와 베리언스 벡터에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처 벡터에서 민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서 정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피처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스타일 정보가 날아갔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을 날려버렸습니다. 정규화를 통해서. 그래서 얘는 컨텐츠만 남아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렇게 계산한 민 벡터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벡터를 그대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셋 내에 있는 아무런 이미지나 랜덤으로 한 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은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과시킨 다음에 걔도 역시 노멀라이즈를 통해서 스타일 컨텐츠만 남겨놓고요. 그리고 그 스타일 정보를 일단 그대로 들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먼저 원래 우리의 타겟 입력 이미지에서 스타일 정보를 뽑아놨잖아요. 그 스타일 정보를 랜덤하게 추출해온 이미지의 스타일 정보와 블렌딩을 합니다. 알파 블렌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원래 들고 있던 정규화된 컨텐츠에다가 이 스타일을 입혀버립니다. 다시 민을 더하고, 그러니까 평균을 다시 옮기고, 그 다음 분산을 다시 곱해줘서 그 스타일을 다시 입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물인 피처는 어떻게 되냐면은 스타일은 랜더마이즈가 되어 있고요. 반대로 컨텐츠는 그대로 보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해서 이제 프리딕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스트림이고요. 이제 두 번째 스트림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수행을 합니다. 우선 타겟 이미지의 스타일을 가지고 와서 랜덤한 컨텐츠에다가 그 스타일을 입혀버립니다. 그러면 그 스타일을 입은, 원래 목적 이미지의 스타일을 입은 랜덤한 컨텐츠가 생성이 될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또 똑같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맞추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트림은 컨텐츠에 집중해서 학습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스트림은 스타일에 집중해서 학습이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때는 이쪽에 그레디언트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피처 익스트랙터 GF는 스타일 정보를 무시하도록, 그리고 컨텐츠 정보만 더 부각시키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요. 학습이 끝나고 나서 인퍼런스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그냥 넣어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봤고, 팍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하나의 도메인으로 학습을 해서 서로 다른 도메인에까지 얼마나 잘 제너럴라이즈가 되는지, 뭐 추가적인 파인튜닝 이런 거 없습니다. 학습하고 바로 다른 도메인으로 가져갔을 때 얼마나 잘 제너럴라이즈가 되는지 실험을 해봤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뚜렷한 성능 형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과 부분은 제가 좀 최대한 간략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결과는 논문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한 2년 전에 요거의 초기 시점에 이게 좋은 효과를 보여줘서 그 당시에 급하게 대회를 나갔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1위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논문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좀 메디컬 AI에 조금 더 포커스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영상의학과 의사분들이 엑스레이 영상을 판독할 때 그 판독하는 프로세스를 잘 인터뷰를 해보면요, 특정 몇 가지 지점에 집중을 하고요, 비슷한 지점에, 그리고 그 두 개의 차이를 잘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내에서 인트라 이미지 디퍼런스를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어텐드를 하고 그 두 지역을 비교를 해서 그 두 지역의 비교 결과에 따라서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그거를 좀 더 모식화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뭔가 이 빨간색 부분 이쪽을 봤다면은 반대쪽도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기에 뭔가 종양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식으로 판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모델링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랑 도메인 시프트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인트라 이미지 컴패리즌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터 이미지 베리에이션에는 로버스트한 결과가 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내에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델링을 하기 위해 굉장히 쉽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심플합니다. 피처가 하나 있으면 그 피처 맵을 두 가지의 피처 맵으로 따로따로 또 인코딩을 하고요. 별도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이용해서. 그 다음, 얘네들을 풀링을 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빼줬습니다. 이 빼진 결과를 원래 피처 스페이스에다가 곱해줬고요. 그런 방식으로 그 정보를 더 증강시켜줬고요. 이렇게 해서 왼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어디에 어텐드 할 것인지,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를 모델링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제 저희 인터널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그 결과 다른 어텐션 메커니즘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성능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델 센트릭 어프로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 센트릭 어프로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센트릭 어프로치로서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은요, 액티브 러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케일러블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애노테이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매니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fully supervised learning보다 더 그 레벨을 낮춘 뭐 semi supervised learning이나 unsupervised learning을 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이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저희 내부에서 다양한 논문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다 생략하고 저희가 왜 데이터 센트릭 어프로치로서 플랫폼을 만들게 됐는지 그 모티베이션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저희 실제 사례인데요. 학습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루닛에 있는 연구원분들이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고요. 내부적으로 밸리데이션 셋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셋, 뭐 미국 셋 이런 식으로요. 네, 여러 가지 셋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베스트 모델을 만들어서 병원에 디플로이를 합니다. 그러면 디플로이를 했으니까 병원에서 피드백이 오겠죠. 그럼 저희는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너희의 엑스레이 AI가 AP 이미지에서는 동작을 안 한다. 라고요. 아까 AP 이미지가 뭔지 말씀드렸죠. 그 누워서 찍은 사진이 저희 트레이닝 데이터셋상에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회사 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밸리데이션 셋이라도 일단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요. AP 밸리데이션 셋을 일단 만들고요. 그리고 AI 리서처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변하지 않았지만 좀 더 모델이 AP나 PA와 같은 그런 입력의 체인지에 로버스트 하도록 학습 방법을 바꾸고 모델의 구조를 바꾸고 이렇게 모델 센트릭 리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AP 이미지에서 기존 대비 3% 더 좋은 AI 모델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는 성능을 그대로 유지시킨 이런 AI를 한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디플로이를 하고요. 그러면 이런 피드백이 실제로 왔습니다. 이전 거보다 더 안 좋아졌으니 롤백 해달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 롤백을 해주고요. 결국은 AP 데이터를 찾아 여기저기 헤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AP 데이터를 모으고요. 결국에는 그거를 애노테이션을 하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추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3%를 올렸습니다. AP에 대해서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를 했고요. 그랬더니 잘 동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똑같은 3%의 임프루브먼트를 모델 센트릭으로도 봤고요.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인터널한 석세스 레이트만 따지면요. 우리 인터널하게 가지고 있는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석세스 레이트만 따지면 모델 센트릭 어프로치가 코스트 이펙티브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인터널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성능이 리얼 월드에서의 성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해결을 했을 때 리얼 월드 상에서 석세스 레이트는 항상 100%였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모델 센트릭 어프로치도 중요하지만 그와 독립된 데이터 센트릭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최대한 잘 관리하고 데이터셋의 난이도를 더 어렵게 만들고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난이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어노테이션을 더 정확하고 더욱 빠르게 만드는 것이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성공률이 높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사람과 AI와 모델을 잘 연결해서 루프를 닫는다라는 의미로 클로징 더 룹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면요. 일단 언레이블드 데이터에서 샘플링을 해서 의사에게 전달해서 애노테이션 툴을 띄워주고 애노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애노테이션 결과는 레이블드 데이터셋에 들어갑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죠.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여기서 학습을 합니다.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 학습된 결과를 이용해서 의사가 애노테이션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AI Assisted Annot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그냥 일반적인 애노테이션 과정이거든요. 지금 암세포를 칠하고 있습니다. 네,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브러쉬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막 디테일하게 또 교정을 해야겠죠.
또 뭐 이렇게 이제 암세포를 지탱하고 있는 조직들도 이렇게 다 손으로 그려야 되고요. 딱 보셔도 오래 걸리는 작업이겠죠. 그리고 이 작업은 병리과 의사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AI 어시스티드 애노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충 긋고요. 또 캔서를 지탱하는 경우도 대충 긋고 AI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걸 힌트로 AI가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거기에 브러쉬를 더 터치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는 거죠. 하고 업데이트를 또 하고요. 끝났죠, 지금.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애노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예시를 보시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요. 막 긋다 보면은 AI가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여기 AI의 등이 들어옵니다. 자, 등 들어와서 눌렀고요.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리파인을 합니다. 그럼 더 채워졌죠. 지금 이렇게 복잡한 애노테이션을 정말 수초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파란색 플로우를 보시면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다 인퍼런스를 한 다음에 언설턴티를 매저를 하든 아니면 분포에 대한 리프레젠테이티브 스코어를 계산을 하든 해서 저희가 액티브 러닝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저희가 실제로 더 제품의 애큐러시가 높아지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AI에게 이미 애노테이션이 된 데이터를 다 보여주고 나서 AI의 결과와 애노테이션의 결과를 비교한 다음에 불일치하는 순서로 의사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액티브 레이블 리파이먼트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커스터머 데이터를 붙여서 이 루프를 계속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데이터 센트릭하게 또한 풀어오고 있었습니다. 좀 컨클루전을 맺겠습니다. 이제 저는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리얼월드에서는 항상 도메인 시프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이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는지가 결국은 그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키입니다. 그래서 루닛은 도메인 어그노스틱 모델을 학습하는 것, 그리고 클로즈 더 룹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작은 바람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학계가 너무 모델 센트릭 어프로치에 많이 바이어스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셋을 잘 모을지,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인지, 뭐 이런 모델 데이터 센트릭한 어프로치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산업계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발표를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졸업을 좀 앞둔 분들에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저희의 AI 제품을 위해서 암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요. 정말 진지하고 뚜렷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술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루닛의 연구팀은 작지만 어디보다도 밀도 있는 집단이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